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통계 자료 중에 의미 있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향후 이 지역들은 이러한 이유로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서울 수도권의 이제 전세 시장 신규 계약 비중을 나타내는데요. 어떤가요? 4월 달 부근에서 꺾여서 신규 계약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60%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세 시장에서 현재 전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는 역전세난, 깡통전세와 같은 용어가 될 것입니다. 그 두 용어의 특징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전세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세입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보다 주변 지역 다른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더 싸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당연히 재계약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을 찾아서 신규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신규 계약 비중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전세 보증금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또는 더 주변 지역이 더 높다면 신규 계약을 하기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신규 계약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계약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변 지역의 전세보증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 시장에서 가격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그리고 반등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상승하는 지역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계약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신규 계약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계약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더욱더 상승의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시를 보면서 현재 전국의 전세 매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실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실 웹사이트를 보면 여기 매물 증감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별 매물 현황을 누르시고 지역을 재선택을 해보면 서울을 먼저 한번 볼까요? 서울은 앞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매물은 현재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고 이제 보합세로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 매물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규 계약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출현하는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전세가
월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전세 가격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그 임차인분들은 월세보다도 전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따라서 시장의 전세 물량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서울에 국한된 모습일까요? 인천에서도 이렇게 가파르게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경기도의 모습도 다르지 않죠? 서울, 인천과 마찬가지로 전세 매물은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김에 지방광역시도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하락의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락세, 즉 그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감소세는 서울 수도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대구마저도 전세 매물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인천 앞서서 살펴보았고 광주를 보면 광주광역시 또한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대전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대전도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울산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모습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울산도 전세 매물은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매물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러한 지역들은 주목을 받을 지역이 어디가 될까요? 전세 매물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매매 매물조차도 동시에 줄어드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은 향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실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매매 물량과 전세 물량이 동시에 줄어드는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수도권은 매매 물량과 전세 물량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이제 향후에 주목받을 지역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도시 중에서 동시에 줄어들고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로 가보시면 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춘천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물량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매매 물량을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서울 수도권과 비슷하게 물론 매매 물량의 감소폭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증가세는 멈췄고 이후에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춘천시는 물론 지금도 춘천에 임장을 가보면 분위기가 좋지만 나쁘지 않지만 좋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지만 향후 분위기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원주시도 매매 물량의 경우는 피크를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세를 한번 살펴보면 전세 물량은 어떤가요? 앞서 살펴본 춘천과 같이 전세 물량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도 춘천과 마찬가지로 향후 주목받을 도시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강릉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릉을 보면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춘천, 원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강릉시도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매매 물량을 한번 볼까요? 매매 물량은 근데 앞서 살펴본 두 도시와는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보합세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강릉시의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본 두 도시와 다르게 앞으로 매매 물량이 줄어드는 쪽으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증가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데도 한번 살펴볼까요? 충북으로 가면 충북에서는 대표 도시가 청주이기 때문에 청주를 한번 살펴보면 청주의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어떤가요?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저도 실제로 청주에 임장을 가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김없이 지표를 살펴보면 청주 상당구의 경우는 매매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전세 물량 또한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흥덕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흥덕구를 보면 전세 물량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지만 다시 줄어드는 모양새이고 매매 물량을 보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의 경우도 물량으로만 놓고 본다면 구축 매물의 물량으로만 놓고 본다면 향후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국의 도시들을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심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그 각 지역별로 매매 물량과 전세 물량의 증가세 또는 감소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공급에 있어서는 신규 입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구축 아파트의 매물 공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공급량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고 물량의 공급량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부동산,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부동산 투자 공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